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 개최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밑에서 들으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의 전략도 들을 수 있었고 그것도 내년도 따끈따끈한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밑에서 무슨 발표를 할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실 머릿속에서 이제 두 가지 고민이 빠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어차피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가지고 사실은 어느 쪽이 좋을까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시장 환경이 바뀌어가고 유통 환경이 바뀌어가고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들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단어를 제가 처음 들은 것은 1년 전이었고 AR, VR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스터디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게 한 4년 정도부터인데 사실은 불과 1년 전, 금년 초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관련된 책자가 국내에 한 5권, 4권? 강원대 김상 교수님 책을 위주로 해서 있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앉아가지고 예스24에서 메타버스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책을. 무려 키워드, 그러니까 책으로 검색되니까 물론 이제 합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72권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정말 무수한 책들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과연 메타버스란 무엇일까 많이 강의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집대성 어쨌든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상 인플루언서 루시라든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맞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통의 미래 메타버스고요. 저는 이제 백화점에서 옴니채널 팀장을 하다가 홈쇼핑 와서 디지털 모바일 쪽을 지금 좀 맡고 있는데 한 옴니채널하고 이제 모바일 디지털 쪽을 한 8년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통의 미래, 어떤 메타버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미디어의 미래가 메타버스이기도 한데 이번에서 하나씩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랄까 이거 진짜 오는 게 맞아? 메타버스 이거 사실 이거 어디 보니까 어디 났더라 어떤 개발자는 메타버스 is bullshit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사실은. 그만큼 사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이거 약간 뭐랄까 이거 사짜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서 사실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 주위에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점에 자주 가게 되는데 서점에서 봤던 수학동화 8호로 표지 모델이 사실은 버추얼 휴먼 로지였습니다. 그죠? 아이들의 일상 속에 아시겠지만 AR이라든지 VR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실책제화돼 가지고 많이 활용화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대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언택트다 보니까 만날 수 없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학교들이 사실은 순천향대학교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학교들이 기존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입학식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과연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이 갈리겠지만 어쨌든 대학가에서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된 시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할로윈 파티도 저희가 이제 제페토 안에서 저희 롯데월드가 할로윈 파티 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실제 런칭해 가지고 여러 젊은 고객들이 MZ 고객들이 오셔서 즐기고 저도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그 매직 아일랜드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그 장소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고퀄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 저 아시죠? 페이스북이 최근에 어쨌든 마크 저커버가 직접 나와가지고 저도 새벽에 직접 그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직접 나와가지고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어쨌든 이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시그마 교를 써가지고 무한대를 뜻하는 시그마 교를 써서 어쨌든 새롭게 리브랜딩 할 정도라면 메타버스가 과연 이게 진짜 오고 있는 게 맞을까? 저희가 사실은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If the last 20 years was amazing, the next 20 will seem nothing short of science fiction.
네, 지난 The 20년은 metaverse 굉장히 is coming. 놀라웠습니다. 다음 제가 기억하기로 20년도 아마 굉장히 작년도에 놀라울 텐데요. 엔비디아 회장인 젠슨 황이 내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영상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20년은 굉장히 어메이징했지만 앞으로 20년은 정말 SF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메타버스 is coming이라는 말로써 정말 메타버스가 오고 있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사실 준비는 왜 메타버스인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이슈들 뭐 쭉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메타버스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요장표 하나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총 5가지 요인 때문에 현재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메인에 보시면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죠.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경제적 요인, 오른쪽으로 보시면 기술적 요인. 그 가운데 코로나라는 사실은 미래를 가속화시키고 미래를 훨씬 더 앞당기게 만들었던 코로나라는 요인이 있고요. 사실 그 중심에 맨 밑에 보시면 젠지가 있습니다. 젠지. 이거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메타버스에 왜 열광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호모 루덴스 다 배우셨잖아요. 노는 인간입니다. 놀기를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놀 때 정말 즐겁게 만들어주는 뭐 여기 보시면 뭐죠? 도파민이나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테스토스테론 같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사실 이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분비돼서 억제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들은 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메타버스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는 현재 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긴 한데 현재 어쨌든 메타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2030년도에는 약 1,700조 시장. 아마 이 기사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한 110조 정도 시장이지만 15배 정도 성장할 시장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포트나이트에서 그 유명한 사실은 저 트래비스 스캇이 직접 나와가지고 공연해서 돈도 많이 벌고 최근에서 어쨌든 아리아나 그란데도 공연하는 등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실제적인 어쨌든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어쨌든 뭐 NFT, 뭐 P2E, 메타버스 이름만 붙이면 여러 회사들이 사실은 뭐 갑자기 급상승한다든지 시가적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는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실사형의 공간 안에서 같이 거의 지연 끊김 없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통신 기술과 클라우드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5G 적어도 지금 5G 하면 이론적으로 어쨌든 초당 20기가 정도의 어쨌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충분히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지연 속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맨 마지막에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어쨌든 마지막 굉장히 베스트셀러였던 오큘러스 퀘스트 2 저게 어쨌든 현재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좀 파괴적 혁신 도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올해 CES에서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의 보급 속도보다 웨어러블의 보급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통상 한 1,000대 정도의 어쨌든 그런 도구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그 시장을 어쨌든 빠르게 어쨌든 티핑 포인트를 거쳐가지고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오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바이브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는 그 HMD 어쨌든 도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큘러 퀘스트 2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어쨌든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 하드웨어 시장이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생물학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도 있지만 사실 그 중심에 어쨌든 메타버스를 이끌고 있는 이 세대, 젠지. 사실 이제 저는 젠지 세대라고 보기에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보니까 트윈 세대란 말을 하더라고요. 트윈 세대가 뭐냐면 비트윈 앤 티네이저인데, 그러니까 티네이저 앤 비트윈인데 굳이 말하자면 나는 애는 아니지만 티네이저까지 이르지 못한 세대. 보통 그래서 초등학생들 고학년, 중학생 저학년. 예를 들어서 서양 나이 기준으로 본다면 약 8세에서 13세 정도. 이 세대가 현재 지금 메타버스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젠지 세대가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의 중심에 있고요. 어쨌든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기본적으로 어쨌든 디지털 이주민이 아닌 이런 디지털 원주민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가 어쨌든 그 공간 안에서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소통하고 그런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가 왜 메타버스에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셨겠지만 메타버스가 란 단어의 출발은 사실은 스노우 크래시라는 닐 스티븐슨의 1992년도 책에서 사실은 나온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주인공 히로 프로타고니스트가 저 주인공인데 현실 세계에서는 피자 배달부지만 사실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어쨌든 해커 공격으로 활동하면서 어쨌든 거기에 어쨌든 악의 무리를 무찌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가상 세계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고 실제 해커 공격을 활동하는데 여기 이제 아바타라 이름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바타라 이름 자체는 뭐 굳이 말하면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긴 합니다만 메타버스라는 이름, 아바타라는 개념이 상용화되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들 그런 게 이 책에서 나왔고 사실은 IT 여러 개발자들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IT의 굳이 말하면 파운더들이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 책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세컨드 라이프라든지 이런 시도를 통해서 큰 감명을 주었던 책을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 2권으로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메타버스라는 말이 시작됐고요.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또 이제 학술적으로도 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책에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굳이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자면 메타라는 초월, 가상이라는 뜻과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을 합성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초월 세계고요. 보시면 이제 위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입니다. 저 영화에 보시면 굳이 말하면 저 영화에서는 오아시스라는 가상 세계가 나오는데 저기서 말하는 오아시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제 메타버스의 어원도 말씀드렸고 메타버스의 정의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메타버스 ASF에서 만든 요 4가지 유형은 굳이 말하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나오는 거의 모든 책들에서 소개되는 내용인데 보시면 뭐 여러 2가지 XY 축으로 나눠 가지고 증강 현실, 가상 세계 그리고 미러 월드 그리고 어쨌든 라이프 로깅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2007년도에 나온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엔 버전인데 이때 해석했던 메타버스를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출발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통상 여기서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게 저 증가현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가상세계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더 메타버스에 가깝지 않을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 중 하나가 이제 김상윤 교수. 사실 이제 국내 책도 2권도 내시고 사실 이제 뭐랄까 메타버스에서 이제 소개해 주는데 1등 공신이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소개했던 이제 스파이스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실제감, 뭐 상호 운영성, 동치성,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상 최근에 이제 마크 저크버거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요 실제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지만 실제 그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실제감, 현존감, 뭐 인장성 이런 단어로 그래서 뭐 텔레프리전스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한 공간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은 사실 줌 안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 한 군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게임하고 함께 거주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어쨌든 마크 저크버거도 이 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뭐 나머지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뭐 동시성 뭐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이제 정의하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라고 저는 정리를 했는데 여기 저희가 정리한 내용인데 어쨌든 메타버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버스 들어가는 관문 그 첫 번째 뭐가 있으면 아바타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 그래서 아바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는 부캐, 서브 캐릭터인 아바타를 통해서 어쨌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쨌든 메타버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2번째는 이제 공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어쨌든 실제화된 가상에 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세계관을 가진 가상 세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이른바 버추얼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사실 좀 저희가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메타버스 얘기할 때 현실과 연결되고 현실과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요소,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어쨌든 재화가 통화가 메타버스 세계에도 통용이 돼야 되고, 메타버스 세계에서 어쨌든 벌었던 그 수익이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어쨌든 본인한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휴먼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한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커뮤니티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커뮤니티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도 이름도 메타로 바꾸면서 어쨌든 새로운 어쨌든 SNS의 미래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실험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굳이 말하자면 저희가 지금 루시라는 가상 모델을 만든 것도 저희는 이제 아바타에 대한 실험이거든요, 사실은.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어쨌든 MZ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고객들한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어쨌든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서브 캐릭터,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쨌든 저희가 루시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는 루시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 모델이기도 하지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어쨌든 새로운 캐릭터로서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네 가지는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가 사실 20년 전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싸이월드, 이번 이제 12월 17일 날 리뉴얼해서 재오픈한다고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아바타인 미니미와 버추얼 스페이스인 저 미니 홈피,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토큰이라고 불리우는 사실 이제 도토리,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사실은. 물론 저기 같은 경우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진화하면서 사실은 전략적 변곡점에서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메타버스의 원형은 20년 전에도 존재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메타버스 핵심 요소인 아바타, 그리고 버추얼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NFT에 대한 설명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들.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메타버스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좋은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구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사실 이제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메타버스는 굳이 말하자면 현재는 이제 지배자가 없는 초기 시장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 아직 등장하기 전의 2006년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딱 됩니다. 무슨 말이냐? 2006년도에는 스마트폰, 굳이 말하면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이었고, 그때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뭐였냐면, 지배하고 있던 디바이스는 뭐였냐면 노키아하고 블랙베리였습니다. 블랙베리.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이고, 그게 어쨌든 모바일 폰의 미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사실은 아이폰이 등장하지 않았고, 아이폰이 등장하고 나서 불과 2, 3년 사이에 노키아가 급격하게 사실은 쇠락에 빠져들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를 한다고 시작은 하고 있지만, 지금 메타버스의 뚜렷한 리더는 굳이 말하면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누가 등장하지 않으면 애플도 나오지 않았고, 삼성도 안 들어왔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이제 저기 홀로렌즈 2라고 해가지고 이제 AR 글라스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B2B 정도로만 이용하고 있고, 사실은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들은 아직 등장하고 진입하고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시장을 지금 굳이 말하자면 표준화시켰다,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점령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메타버스 시장의 주류가 되기 위한 표준 전쟁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서 굳이 말하자면 메타 쪽에, 아니면 오큘러스 퀘스트 2 쪽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기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앞으로 빠르면 1, 2년 안에, 좀 길면 한 5년 안에 메타버스에 대한 표준이 정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양한 실험을 해보면서 실제 누가 어떤 플랫폼이 표준이 될 것인가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보면서, 어쨌든 메타버스가 돈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 다들 올인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견은 갈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메타버스, NFT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체가 무언가 가치가 있기보다는 내가 샀던 가격보다 누군가 더 비싸게 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그 사이의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있지만, 그 자체가 과연
가치를 주고 그 자체를 통해서 정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금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로블록스도 그렇고 제페토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타버스라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가면 돈도 벌 수 있지 않니? 하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메타버스 시장에서 현재 정확히 말하면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을 더 얻어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단계고 지금 실험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메타버스에는 이제 다크니스라고 정리를 했는데 굳이 말하면 이제 안전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디페이크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저작권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메타폴리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굳이 말하면 메타버스의 명도 있지만 남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PC라든지 모바일 통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메타버스를 온전히 저희가 경험하고 몰입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HMD에 대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용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것들을 실제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몰입 경험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아직 기술적인 한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안면펌에 대한 피부 질환이라든지 배터리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요 장표가 저희가 이제 사실 메타버스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장표인데 딜로이트랑 저희는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유통의 미래가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홈쇼핑 회사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유통을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왔던 게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시장은 뭐냐면 온라인의 첫 번째가 누구냐 이제 TV라는 어쨌든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PC, 모바일 계속 진화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했지만 또 한쪽은 뭐냐면 매스에서 큐레이션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이 큐레이션된 컨텐츠 커머스를 경험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저희는 이제 끝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현재는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하던 게 비대면으로 갔지만 결국 비대면에서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초현실 세계에서 대면하는 시장으로 넘어갈 거다. 굳이 말하면 저희는 이제 가상 쇼핑의 시대가 올 거다. 미디어의 미래가 여기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쇼핑하는 시대, 그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빠르면 어쨌든 저희가 3년, 5년 안에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지지만 않으면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장표가 저희가 이제 좀 장표는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웹 3.0이라는 말들을 좀 씁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기술 전문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해한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TV에서 인터넷으로 진화했고 인터넷이 어쨌든 모바일로 진화해 왔는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제가 정보를 전달받다가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직접 정보를 만들어내고 개인이 어쨌든 아까 라이브 커머스처럼 본인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직접 본인이 상품을 만들어서 송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인파워드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2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웹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아바타가 가상 공간 안에서 실제 거주하는 3차원 스페셜 웹의 단계인 웹 3.0이 저희가 올 것으로 저는 예견하고 있고 실제 빠르면 굳이 말하자면 5년 이내에 이 시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타버스는 포스트 인터넷, 포스트 모바일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굳이 말하면 포스트 인터넷과 포스트 모바일을 넘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모든 방식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문명사적인 변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준비들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사실 저희 얘기를 잠깐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메타버스 설명드릴 때마다 참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메타버스에 분명히 사실은 뭐랄까 약간의 냄비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나치게 좀 뭐랄까 과열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얘기하다가 요 장표를 제가 만들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메타버스에는 저는 좀 뭐냐면 메타버스에는 분명한 갭이 있고 캐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본다면 왼쪽에 저기 레디 플레이어의 영상이거든요. 메타버스는 저래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실사화된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그 공간에서 머물면서 실제 생활하면서 끊김없이 내 경제적인 것들을 누리고 실제 내가 가상 공간에 있는지 실제 현실 공간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메타버스고 그걸 메타버스의 정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른쪽에 보면은 보시면 저게 뭐냐면 이제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거든요. 제페토에는 여러 컨텐츠 중에서 굉장히 고퀄의 컨텐츠거든요. 무슨 말이냐? 현재 이 메타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화되어 있는 표면화되어 있는 서비스는 딱 저 정도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메타버스와 실제 메타버스 사이에는 분명한 캐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간극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5년 이상 걸려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준비만 하겠습니다.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저희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굳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아바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굳이 말하면 이제 버추얼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각 요소들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사실은 그래서 루시도 굳이 말하자면 아바타에 대한 실험의 일환으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 계속 실험을 하면서 다양한 성과들을 낼 것이고 하지만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공적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메타버스들이 멀티버스화되고 그게 이제 플랫폼으로 어쨌든 딱 뭉치는 그 시점까지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쨌든 메타버스 시대에는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루시고요. 어쨌든 루시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시 영상 하나 보실래요? 왼쪽 상단에 저 노란색 예. 산업 디자인 전공의 쇼호스트를 꿈꾸는 디자인 연구원 루시도 있습니다. 루시가 롯데홈쇼핑 자체 개발로 하고 있어서 예. 루시는 저희가 작년 9월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금년 2월 달까지 개발을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지금도 사실 계속 어쨌든 리깅이라든지 이제 고도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지금 얼굴만 완성이 돼 있거든요. 3D 어셋으로 얼굴만 딱 완성이 되는데 몸까지 그리고 이제 대화, 음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추가 개발을 통해서 사실 이제 모든 가상 모델, 가상 인플루언서라고 있는 모든 개발사들의 꿈이 뭐냐면 실제 인간과 똑같이 대화할 수 있는 어쨌든 가상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 단계로 이제 지금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많은 상공인들 분들이 어쨌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다 넘어가고 요거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칠게요. 자, 지금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메타버스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듣고 책을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릴게요. 네 가지 스텝으로 메타버스를 경험해 보시면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시고 아마 메타버스라는 이 시장이 무엇이고 이 기술의 한계가 무엇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건 많거든요. 이프랜드 가서 만들 수도 있고 제페도 가서 만들 수도 있고 하여튼 아바타를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저도 이제는 굳이 말하면 저와 함께 일하는 여러 임원들한테도 이제 아바타를 만들려고 권유도 했지만 사실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하고 나이가 젊으신 분하고의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게 뭐냐면 본인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아바타를 만드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를 많이 드신 분입니다. 가상 세계에서도 본인과 비슷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대요.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젊은 세대들, 아까 말씀드린 트윈 세대가 진짜 아바타를 만드는 거 보면 성별이 다를 때도 있고 완벽하게 전혀 다른 사실 아바타를 만들어냅니다. 본인의 부캐에 대해서, 본인이 지향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바타를 만들면서 진짜 이런 것들 한번 실험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예, NFT에 대해 뭐 국내 굳이 말하면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갤럭시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NFT는 저희가 공부를 해보지만 어쨌든 현재 크리에이터 시장을 근본적으로 뭐랄까 혁신시켜주고 훨씬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 가서 보시면 뭐 이런 걸 다 파나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은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꼭 실험을 가서 한번 보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실제 이제 연계되어 있는 코인하고 연계해서 한번 구매도 해보시는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메타버스에 여러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제페도도 있고 이프렌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글로벌에서 봤을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뭐 보니까 하루에 어쨌든 뭐 DAU가 4천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로블록스에 가셔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새롭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전 최근에 어쨌든 브로큰 본즈라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내 뼈가 부러졌는가를 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실에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근데 실제 이제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푸짐한 새로운 쾌감들. 근데 그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일반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 새롭게 게임들. 제가 알기로는 로블록스에 약 5천만 개 정도의 게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HMD에 대한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이제 옛날에 삼성 갤럭시 뭐 쓸 때만 기어 쓸 때만 하더라도 실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저희가 새롭게 나온 어쨌든 오큘러스 퀘스트 2라든지 이런 거 써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해상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속에서 정말 거주하고 생활하고 저희가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감 있는 어쨌든 HMD 컨텐츠를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것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험을 해보시면 사실은 메타버스를 경험했다고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